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이렇게 어르신들 케어를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한번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그만두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놔두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고 싶어서 가려고 약속도 해놓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가게 되면은 이걸 거짓말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서로에게 이렇게 상처 주지 않고 제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을지 그냥 정식적으로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런 환경에 처해질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진실하게 말하자니 많은 사람한테 부담을 줄 수 있고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실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되게 말하자니 부담, 또 거짓말하자니 약간은 미안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 그래서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라고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내가 바르게 설명해주고 옮기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실망감이라든가 상처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을 줄 수 있는 염려가 있다. 이때 고지식하게 다 말을 하고 떠나는 게 현명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쪽에 상처 안 주면서 지혜롭게 약간은 거짓을 고할지라도, 약간은 방편적 거짓말을 할지라도 지혜롭게 말을 잘해주고 마무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더 현명합니다. 또 이게 바른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거짓말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부처님도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거짓말한 적이 있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실제 부처님도 거짓말한 적이 있고 예수님도 방편적 거짓말 많이 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그 단체라든가 그 직장이라든가 그 환경을 피해를 주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예요. 피해를 주면서 거짓말했다면 그건 죄악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단지 내가 다른 쪽으로 가는데 어떤 부담이나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지혜롭게 살짝 돌려 말을 했다. 살짝 거짓말을 했다. 이것은 방편적으로 모두를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며 나쁜 게 아니다. 여러분, 늘상 제가 법문 때 하는 말이지만 부자지간이든 모자지간이든 모녀지간이든 어쩔 수 없이 선의적 거짓말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뜻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보세요. 아들이 지금 여자친구랑 놀고 있는데 부모님이 들어오라 그래요. 근데 부모님은 여자친구 만나는 것도 몰라. 그러면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친구랑 뭐 좀 하고 있는데 조금 늦으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하지, 부모님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나는 이걸 밝히고 싶지도 않아. 여자친구 사실을. 근데 나 지금 여자친구랑 밥 먹고 있어서 늦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하면, 이놈이 또 도대체 어떤 여자를 만나는 거지?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두려워서, 우리 부모님이 지금 이 배우자로 결정도 안 했는데 또 내가 어떤 여자 만나가지고 무슨 짓 하나, 이렇게 부모님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야. 이 아들은 그게 싫으니까 여자친구랑 밥 먹으면서도 그냥 친구 만나서 지금 뭐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들어가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선의적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게 죄냐? 아니다. 근데 부모님이 여자친구 만나는 거 엄청 좋아해. 누구라도 있다 가면 막 기분 좋아해. 그러면 진실하게 여자친구랑 밥 먹는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여자친구 만나느라고 늦게 들어간다 하면 부모님이 기뻐할까요? 웃을까요? 싫어할까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웃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대로 아들이 말을 하겠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환경들이 수없이 많다. 응? 때로는 선의적으로, 때로는 상대를 위해서, 때로는 배려 차원으로 거짓말할 때가 있다. 근데 그건 죄악도 아니며 방편적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응?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부모님한테도 전화하면서 거짓말 방편 많이 씁니다. 근데 내가 진실되게 말해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 쉽게 말하겠죠. 아니, 진실을 말해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얼마든지 쉽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진실을 말해가지고 부모님이 며칠 고민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망설이고 방편적 거짓말 합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말해보세요. 좋은 겁니다. 그죠? 네, 방편을 전임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방편이지 죄악이 아니다. 부모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 때문에 방편으로 우리는 거짓말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거짓말을 너무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거짓말 안 해도 될 이야기를 거짓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말만 열면, 입만 열면 입이 붙어 있어 그냥. 아니 거짓말이 붙어 있어 그냥. 네, 그런 분도 봤어요. 아니 거짓말 할 이유도 없는데 그냥 거짓말이야 다. 허풍하고 거짓말하고. 아니 허풍도 일부 거짓말이 들어있는 거죠. 허풍이 거짓말이 있어야 허풍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허풍, 입만 열면 엉뚱한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나쁩니다. 우리는 90%는 늘 진실하게 살려고 늘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진실하게 말하는 게 맑은 기운이고 좋은 기운이다. 자, 아까 좀 전에 예를 들었듯이 정말 부모님이 상처받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가급적 진실하게 구하는 게 좋고, 또 자손과 부모 관계도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방편을 쓸 이유가 없다면 진실하게 말하는 게 좋고 진실하게 해명하는 게 좋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가족들이 저에 대해서 물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화로도 물을 때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99% 진실하게 말합니다. 90%가 아니고. 왜 1%는 아닐까요? 방편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모든 질문을 하면 제가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99% 진실하게 말해요. 그리고 99% 바르게 설명해주고. 근데 왜 100이란 말을 쓰지 않을까요? 때로는 방편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소 90에서 99%는 진실한 말을 쓰려고 하셔야 되며 진실하게 행하는 게 좋다. 그래야 맑은 기운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맑은 기운을 쓰는 것이다. 우리가 진실한 대화나 진실한 말이나 진실하게 상대한테 표현하는 건 맑은 기운이에요. 그리고 방편이라도 자꾸 거짓말하는 건 탁한 기운이고. 근데 탁한 기운인 거 알면서도 왜 방편이 필요하냐? 상대를 위한 건 일시적 탁한 기운이지만 금방 정화가 됩니다. 상대를 위해서 행하는 거짓말, 방편적 거짓말은 지금 현재는 탁한 기운인데 금방 정화가 돼요. 그리고 전화위복이 되고. 그래서 부처님도 방편으로 거짓말을 했고 예수님도 방편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성자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한 걸로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자님도 방편 거짓말을 했다. 응? 근데 그분들이 나쁜 마음으로 거짓말 한 적이 있느냐? 아니다.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우리 모든 만백성을 위해서 어루만지고 찰되게 도와주려고 방편을 썼지. 방편적 거짓말도 했지. 0.1%도 피해 주려는 거짓말 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이 가급적이면 진실한 대화, 진실한 말, 진실하게 행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